예, 오늘도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후장 준비하면서 투자 전략 세울게요. 물론 관심 종목도 알아보고요. 오후장 터닝포인트 함께 합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터닝포인트 주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답답한 상황에서 상승하다가 또 좀 밀렸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변수가 이제 TSMC의 실적 발표가 오늘 오후 3시에 2시 반이 아까 어떤 기사는 또 2시 반이라고 하고 3시라고 하고 대만 시간이라 3시 가능성도 있네요. 시간 장 끝나고 하는 건가? 예,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문 부장님. 네. ASML의 실적 쇼크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 타자는 어쨌든 오늘 오후에 발표하는 TSMC예요. 네. 잘 나올까요? 시장 분위기를 돌려놓을까요? 네, 일단 월간 데이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도 캐펙스 투자에 대한 좀 코멘트가 나오는지 이게 좀 중요하겠죠. 이미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와 애플인데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젠슨항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블랙웰도 완판이고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골드만삭스 NDR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ASML도 좀 뜯어보면 사실 3분기 매출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게 맞죠. 근데 이제 좀 충격이었던 게 이제 3분기에 신규 수주로 들어온 게 56억 불에서 이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예상치가 56억 불인데 그게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ASML의 또 주요 고객사는 인텔과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 좋을 거라고는 대부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포장지가 좀 다르게 덮이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또 하루 일찍 발표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긴장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몽둥이가 날라오니까 그 여파가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TSMC를 기반으로 충분히 좀 턴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ASML은 지금 레거시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TSMC 같은 경우는 단연 ACM 쪽으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궤가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고 해외 반도체도 사실상은 AI 기반으로 올라갔었던 거지 사실 이 레거시 쪽으로 올랐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반석 의원님, 국내 반도체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락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이전에 이런 노이즈가 기회 구간이 됩니까? 아니면 좀 중립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까?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6만 원 선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정도일 뿐 추가적인 모멘텀이나 탄력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약화된 형국입니다. 수급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남북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각도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반도체 하방 지지 정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의 움직임이 좋다고 한들 우리나라가 많이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TSMC 실적이나 ASML 쇼크나 오히려 악재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같이 떨어지고 외국인들도 같이 매도세가 나타나는 반면 오히려 호재에는 조금 둔감한 모습들, 외국에서 글로벌 반도체가 반등하고 필반 지수가 반등한들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그냥 퐁당퐁당 정도의 위아래 보합권 움직임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국한하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8월 13일부터 그래도 우상향의 매수 기준은 이어가고 있으나 예전과 같은 탄력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고 선물 수급에 있어서도 신규적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모습 속에서 TSMC 반도체 실적에 대한 영향보다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현 선물 수급의 영향이 보다 더 중요하겠다. 하지만 현재 59,000원, 6만 원 선에서의 삼성전자 하방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저는 반도체 매수 기회를 이대로 조금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선호주로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소형주단에서 YC캠, 한미반도체 여기 4종목으로 반도체는 그래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였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두 번째 내용 확인하시죠. 네, 숨고르는 바이오주 기회일까? 사실 바이오는 그야말로 이제 좀 숨고르기죠. 크게 조정을 세게 주면서 의심을 가고 그런 단계는 이제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조정이 깊어지는 건데요. 바이오는 최근에는 단기적으로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기도 합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바이오 전략. 네. 바이오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빠지던 것들도 지금 대부분이 다 양전을 했죠. 오전장만 하더라도 알테오젠, 리가킨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다 마이너스였는데 현재 강보합권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일부 종목군들이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앞에서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엄청나게 급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폭 올라간 거에서 소폭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거래대금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중요 종목군들이 투자 주의라든지 경고 이것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경고를 받은 거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딱지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다른 쪽에 매력적인 부분이 일부 있을 때 조금 순환매 관점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바이오 쪽이 만약에 모멘텀 자체가 소멸을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알테오젠 SC 제형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ADC 플랫폼에서의 콘조얼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MSCI 지수 편입에 방산 두 종목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리고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후보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패시브 수급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있을 거고 HLB 같이 일부 모멘텀이 좀 지연된 건 있지만 CDMO 쪽도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비만도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관심도들은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 쪽에서 배터리와 바이오 쪽 계속적인 이벤트와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얘기됐던 생물보안법, 바이오시밀러 이런 거 약간 좀 이제 이슈가 좀 사라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저금리 구간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 있습니다. 허반석 의원님은 바이오 쪽 어느 쪽 섹터 그 안에서 어느 쪽이 조금 더 앞으로 주목하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는 상원에서의 법안 가결, 하원에서의 법안 가결, 그다음에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곧 말씀드렸던 ST팜 바이넥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Y바이오로직스까지도 일전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찌감치 종목들에 대한 매수 가능 의견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6월 13일 ST팜, 6월 20일 Y바이오로직스 그 이후에도 방송의 시기마다 바이넥스는 저점 구간의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20%, 많게는 20% 이상 하락한 바이오 종목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넥스는 27,300원 고점을 기준으로 23,300원까지도 오늘 장중에는 22,000원, 23,000원을 하회하기도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61선과 추세선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 아래꼬리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바이넥스나 ST팜이 될 것이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 더 한다면 삼청당 제약도 마찬가지로 추세 하단까지도 고점이 22만 원, 23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14만 원 언저리거든요. 그런데 14만 원 언저리에서 121선을 타고서 하방 지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이 나왔으나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로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화장품 말씀을 드렸고 VT가 바로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바이오 쪽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한번 공략해 본다면 선호주로서 삼천당 제약, ST팜, 바이넥스 이 세 종목 선호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완석 의원님은 섹터 얘기를 하면서 항상 거기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기업을 탁탁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추가 질문을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슈 볼게요. 다음은요. 네. 자동차인데요. 인도 상장, 주주환원 이런 이슈를 앞두고 후진하는 자동차주. 후진은 무슨 후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3.8% 빠지니까 진짜 그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하창범 부장님 자동차.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트럼프 당선 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세 부분에서 좀 일부 네.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좀 추격을 하고 있다. 그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브랜드와 우리나라 브랜드가 상위 1위부터 뭐 6위, 7위까지는 뭐 거의 싹쓸이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거의 바짝 쫓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유율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뜩이나 뭐 캐즘 구간이다, 뭐 이제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 부분에서는 좀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밸류업 지수 편입 ETF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좀 뒤로 밀리는 부분도 지금 자동차와 금융주 뭐 일부 종목군들 다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장 시작하고 나서는 좀 같이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작년 11월부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자동차와 이제 금융지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부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증권사 커버에서 나온 부분 봤을 때 뭐 3분기 실적이 일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수도 있다. 이런 조금 보수적인 내용들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방사는 좀 자동차는 복합적인 부분에서의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다만 현대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2만 원대 전후로 온다라고 한다면 매수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회를 줄지 모르겠지만 그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 감안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당 매력도도 상당히 좀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인도 IPO 어쨌든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공개가 되긴 했지만 저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이벤트들이 11월 달에 자사주 매입까지 다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이슈가 오픈이 되고 11월까지는 아마 이런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을 거고 그게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주가의 추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우선주 정도로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IPO 중심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화신이나 SL 정도만 좀 가볍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도 참 밸류나 좋은 얘기가 많은데 참 꽉 눌려 있는 그런 섹터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이어서 다음 터닝 포인트는 뭔가요? 화장품, 음식료, 네, 실적 축포를 계속 쏠 수 있을까? 그렇죠.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에 K 화장품, K 음식료, 전력기기, 방산 뭐 이런 거잖아요. 물론 뭐 반도체 자동차가 핵심이 있긴 하지만 화장품,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사실 그죠. 조금 이제 옆으로 쉬고 있고 음식료, 화장품은 중국 경기 부양 얘기로 좀 갔다가 좀 주춤한 것 같아요. 허반석 의원님 알려주세요.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방산, 화장품, 그 음식료 섹터에서 주가 그리고 시총의 리레이팅이 나타난 기업들의 특징점들, 공통점들을 살펴본다면 삼양식품도 매출 비중의 90%가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더라. 특히 라면에 국한해서 90% 이상이 수출 비중이 높았더라. 방산에서도 수출에 대한 모멘텀들 강했습니다. 음식료와 방산, 화장품까지도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를 우리가 높여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품 섹터 전체 매출을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3분기 전년 대비해서 19%의 매출 신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증가세가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본다면 중국향 수출은 오히려 17% 정도 감소했고요. 비중국향 수출이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미국향이 51%, 일본이 39%, 유럽이 28%,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11%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장품 섹터를 고점 대비해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0에서 25% 조정을 받았다라고 할지언정 특별히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에서 중국향 수출 비중보다는 미국과 일본 등지 쪽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우리가 선별해 내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1차적으로 보실 때 수출 비중이 일단 국내 내수용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ODM 기업들 중에서 화장품 ODM, OEM 기업들 중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이 왕왕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수출과 상관없이 주문,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ODM 기업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면 우리가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3분기 지속적으로 화장품 섹터에 대한 긍정 전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ODM 기업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래도 양호한 위치, 매수했을 때 부담이 적은 위치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늘 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실리콘2, VT, 삐아, 마녀공장 여기까지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음식료와 화장품 수출에 힘입는 종목들. 음식료보다도 화장품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하셨습니다. 두 섹터 봤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볼게요. 예, 또 옷장에 또 앞으로 봐야 될 관심 종목입니다. 하창한 본부장은 9월 초반에 SK 하이닉스를 말씀하셨는데 수익률 뭐 좋죠. 네, 20%. 저점에서는 30%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관심주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하나금융 지주를 들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좀 약간 혼조스러운 시장에서는 뭐 배당 매력도 있는 좀 종목 하나 갖고 계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산업 리포트 읽어보시면 은행 쪽에서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톱픽으로 나오고요. 실적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KB금융에 이어서 하나금융지주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 또 직전 고점을 뚫었는데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쫓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주주 환원율에 대한 상승 기조가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0% 후반인데 요게 이제 KB금융과 더불어서 50%대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미국 쪽에서 금융주도 오늘도 뭐 MS 같은 경우도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고 뭐 웰스파고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IB 쪽에서 특히나 잘 되고 있는 거 또 이제 커버리지 그 브로커리지 쪽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뭐 하나금융지주나 우리나라에서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이나 이런 은행 쪽에 대한 매력도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보통주 자본 비율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주주 환원 정책 강해질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 때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나오면 또 주가적인 단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계속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 목표 주가는 7만 원대 후반까지 나와 있는데 저는 일단 7만 2천 원 1차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5만 7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밸류업 지수에 신한지주는 들어갔고요. KB금융 빠졌고 하나금융도 못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충격이었었는데 오히려 뭐 신한지주는 잠잠하고 밸류업 지수에 안 들어간 기업들이 강합니다. 네, 맞습니다. KB금융도 그렇고, 네. 예, 금융주를 얘기를 해 주셨고요. 하나금융지주. 허반석 의원님의 최근 종목 좀 볼까요? 앞서도 이제 바이오 쪽에서 CMO, CDMO 얘기하셨는데 SD팜이 6월부터 해서 28%, Y바이오로직스, 바이오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슈어 소프트테크입니다. 슈어 소프트테크 제가 좋아하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산업의 트렌드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명에서 나타나듯이 슈어 소프트테크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검증하고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기술을 검증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자동차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도로에다가 띄워놓고서 실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가, 이 코드에 오류는 없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검증을 하고 있는 기업이 슈어 소프트테크고, 여기다가 더해서 오늘 원전 쪽들의 테마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임베디드, 원전 쪽 프로그램과 코드에 있어서도 이렇게 원전을 가동했을 때 무리가 없는가, 온도 제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발전량의 제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코드와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 테스트 직접 참여하고 있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슈어 소프트테크다. 여기다가 더해서 전차, 미사일, 유도 미사일, 그리고 방산 쪽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 직접 테스트하기에 무리가 되는 쪽들에서는 코드 검증, 기술 검증, 프로그램 검증을 소프트웨어 고도화의 수혜 그리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슈어 소프트테크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오늘 왜 원전이 올라갈 때 슈어 소프트테크가 7% 갭 상승을 했는가 한번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 같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터닝 포인트와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